장자, 절대 자유의 캠퍼스, 장자,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우원의 철학입니다. 생존을 위한 철학의 탄생이지요. 송나라의 접경지역 몽, 세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고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위험지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가 어느 편이냐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억압과 죽음의 시대였지요. 권력과 거리를 둔 장자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원, 권력을 피하는 서사의 방패이지요. 유세가, 얘가 맹자입니다. 이야기꾼은 바로 장자지요. 유세가는 대상이 군주였습니다. 방식은 직언과 논리였지요. 위험도는 권력에 종속되며 치명적인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꾼 장자는 대상이 세상입니다. 방식이 우원과 황당한 이야기죠. 위험도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정치적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황당함이란 억압을 뚫고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소요유, 크고 작음의 경계를 허무는 거지요. 상식을 파괴하는 붕세의 비행은 절대 자유를 상징합니다. 장자의 거창한 이야기는 단순히 큰 것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소요유, 커다란 세계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작고 평범한 존재의 삶까지 온전히 포용하는 무의 자연의 태도이지요. 가치의 전복입니다. 쓸모없음이 곧 쓸모있음인 겁니다. 제목이 드는 고든 나무가 있죠. 목수에게 그 나무는 베이게 됩니다. 또는 전쟁의 도구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단축되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진액이 흐르는 나무는 목수에게 버림받게 되지요. 하지만 거대한 그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아래서 거닐고 즉 소요, 낮잠을 자는 침화, 즉 생명의 공간을 창출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단어의 복원이지요. 자유로서의 방황입니다. 즉 소요는 현대에 오해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의 정의는 무의 상태로 쓸모없는 나무 곁을 한가로이 거니는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방황이죠. 현대의 오해로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부정적인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장자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세속적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성대로 누워서 자는 침화, 즉 완벽한 정신적 자유인 겁니다. 포정해우라는 말이 있죠. 일상을 예술과 구원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일반 백정의 칼은 뼈와 부딪혀 한 달 만에 칼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즉 억지스러운 행위 때문이지요. 하지만 포정의 칼은 소의 결에 따라 빈 공간을 따라 움직이므로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칼을 갈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무의 예술인 겁니다. 가장 천한 신분인 백정의 소잡는 노동이 도와 천리를 깨우치는 구원의 행위로 역전되는 겁니다. 덕충부라고 합니다. 비정상 속에 깃든 온전함이죠. 예형의 기형과 불구는 세속적 잣대일 뿐이죠. 덕이 뛰어날수록 예형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덕이라 했습니다. 육체적 완벽함이 수평축입니다. 수직축은 내면의 덕이나 생존이지요. 남곽지기, 애태다.
복이 흉한 곱사 등이나 신분이 가장 낮은 자들이 도를 통달한 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숙산무지 지리수라고 합니다. 발 뒤꿈치가 없고 턱이 배꼽 밑에 있는 자들, 즉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국가의 부양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전쟁에 징집되는 청년들이죠. 국가의 기준에 부합해서 소모되는 생명인 겁니다. 즉 육체적 완벽함이 있게 되면 결국은 전쟁에 징집되는 청년들이 된다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즉 납작직이나 애태다가 되면 흉한 곱사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형의 기형과 불구는 세속적 잣대일 뿐 덕에 뛰어날수록 A형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기 쉽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덕이라는 겁니다. 상대론의 철학입니다. 이것과 저것의 경계 지우기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 이것과 저것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옳고 그름, 시비 역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특정한 관점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것저것, 즉 관찰자 A로 보면 이것이고 관찰자 B로 보면 저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라일체입니다. 나비의 꿈이죠. 장자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D 스스로를 부정한다. 도의 세계는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완전히 소멸된 공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혼돈의 죽음입니다. 헤겔화가 부른 비극이죠. 삶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세상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결국 도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완벽한 원이 있죠. 중앙의 제왕, 혼돈, 칠공은 눈, 코, 입, 귀 등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공정한 무의의 상태일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삽입됩니다. 숙과 흐치, 호치, 보답의 의미로 하루에 하나씩 인간 사이에 잣대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파편합니다. 7일째 되는 날 혼돈은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소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장자의 방황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잣대를 버리고 나아갈 때 비로소 끝없이 넓은 자유의 캠퍼스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절대 자유 소유유지요. 첫 번째는 가치의 재정의입니다. 세상의 쓸모, 즉 전쟁이나 과로를 버리고 쓸모없음, 즉 생존을 택하라. 그것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천리의 순응입니다. 억지로 뼈를 치지 말고 비어있는 결을 따라 유영하라는 거죠. 바로 포정해우를 말합니다. 시선의 해체입니다. 이것과 저것,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차별을 지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덕충부입니다. 무의 통찰입니다. 타인의 잣대를 나만의 둥근 혼돈을 뚫지 말라는 겁니다. 즉 혼돈의 죽음이죠.